선생님, 엄마가 자꾸 잊어버리세요. 며칠 전에는 부엌에서 냄비를 태우기도 했어요. 선생님, 저 치매 아니에요. 그냥 30년 동안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냄비를 태운 날 저도 모르게 깔빡 졸았어요. 선생님, 저 치매 아니에요. 그냥 30년 동안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얼마 전 72세 김영희 할머니 한 분이 며느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님은 걱정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할머니의 얼굴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무거운 걱정을 풀어드려 40년간 5만 명의 환자를 본 신경과 전문의 이강석입니다. 저는 그날 며느님을 잠시 밖에 기다리게 하고 어머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가슴 답답함과 극심한 신경쇠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가슴 답답함과 신경쇠약의 뿌리가 우리가 매일 저녁하는 잘못된 샤워 습관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필요한 건 치매 진단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것만 바꿔보시겠어요? 오늘 치매 오해를 받던 할머니를 통잠 주무시게 하고 나아가 100세 건강까지 되찾아 드린 기적의 샤워 비결 6가지를 덜 중요한 곳부터 가장 중요한 곳까지 6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그 30년 묵은 응어리의 뿌리를 뽑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시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100세 건강의 진짜 완성은 이 6가지 샤워 비결 후에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마지막 딱 1분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짜 핵심 팁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6가지 샤워 비결과 마지막 1분 운동을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의 잠 걱정과 장수의 꿈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1위와 마지막 1분 운동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저기 아래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눌러주신 그 좋아요 하나가 오늘 밤에도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다른 어르신분들께 이 장수 비결이 전달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세 통잠 기적의 샤워 비결 대망의 6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발바닥입니다. 아, 발바닥이요? 에이,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생각하셨죠?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는 건 아십니다. 하지만 왜 이곳을 6위, 즉 가장 먼저 씻어야 하는지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발바닥과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지와 잎이 건강하겠습니까? 할머니의 발은 30년간 얼음장 같았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누웠는데 발이 시려서 잠이 안 오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피가 발끝에 고이면 우리 뇌는 아직 활동할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시리면 절대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숙면 샤워의 첫 번째 순서 6위는 바로 이 뿌리를 데우고 멈춰버린 제2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샤워 중에 딱 1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김영희 할머니께도 가장 먼저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샤워기를 들고 따뜻한 물을 발바닥에 30초만 쏘여주세요. 그냥 발등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발바닥에 움푹 팬 곳에 직접 쏘여주셔야 합니다. 굳어있던 뿌리를 따뜻한 물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발바닥에 움푹 팬 곳, 바로 그곳을 30초간 가볍게 탁탁탁 두드려 주세요. 아프게 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멈춰있던 펌프질을 다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 샤워 순서의 유기입니다. 샤워 중에 1분만 이렇게 하셔도 발이 훨씬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김영희 할머니도 이 방법만으로도 발끝이 찌릿찌릿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40년 의사인 저만의 특급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의 발이 김영희 할머니처럼 30년 묵은 얼음장 같아서 나는 샤워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샤워 전에 이것을 10분만 추가해 보세요. 바로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세숫대야에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 약 40도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를 받아서 샤워하시기 전에 10분만 담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냐고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0분간의 따뜻한 조격은 발끝에 꽉 막혀 있던 실핏줄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샤워만 했을 때보다 피가 온몸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스위치입니다. 조격으로 발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우리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잠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해서 시끄럽던 걱정 라디오를 끄고 휴식 스위치를 더 확실하게 켭니다. 셋째, 피가 더 잘 돌기 때문에 발에 쌓여있던 피로 찌꺼기와 독소가 훨씬 더 빨리 씻겨 내려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샤워 중에 1분 발바닥 샤워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통잠을 자고 싶으신 분들은 샤워 전에 10분 조격을 추가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영희 할머니께는 당연히 조격까지 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뿌리가 제대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만 따뜻하다고 잠이 올까요? 우리 몸 상체에 독소가 가득 차서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쳐 있는데 과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김영희 할머니의 어깨는 돌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숙면 샤워의 5위, 즉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상체 독소가 빠져나가는 쓰레기통입니다. 이곳을 뚫지 않으면 아무리 발이 따뜻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100세 통잠 샤워 순서 5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요? 거긴 그냥 살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상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혹시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이 저려서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깨에 곰 3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말 많이 하시죠? 우리 몸에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몸속에 더러운 물, 즉 독소와 노폐물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가장 크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뭉치는 팔, 어깨, 가슴에서 나온 모든 독소가 이 겨드랑이로 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이 겨드랑이 쓰레기통이 꽉 막혀버립니다. 쓰레기통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어깨가 돌처럼 굽고 팔이 저리고 손끝까지 찌릿찌릿해지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김영희 할머니의 어깨도 30년간 쌓인 것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 겨드랑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두 번째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샤워할 때 딱 1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양쪽 겨드랑이에 30초씩 쏘여주세요. 겨드랑이에 움푹 팬 곳을 따뜻하게 데워서 꽉 닫힌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편 손가락 4개로 겨드랑이에 움푹 팬 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씩 쓸어주세요. 절대로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을 발로 밟는다고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살살 독소야 빠져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이 두 번째 순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 겨드랑이를 풀었더니 뭉쳤던 어깨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두 번째 보너스 혜택입니다. 지긋지긋한 어깨의 결림, 팔 저림이 사라집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니 면역력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깨가 편안해지자 할머니는 비로소 이불에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뿌리도 따뜻해지고 어깨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나는 저녁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설친다. 나이가 드니 자꾸 뱃살만 나온다. 이런 분들은 어떡할까요? 숙면 샤워의 4위, 즉 세 번째 순서는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책임지는 곳이자 이곳만 잘 관리해도 뱃살까지 빠지는 제2의 뇌입니다. 자, 100세 통잠 샤워 순서 4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복부배입니다. 아니, 배를 씻는 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넓은데 도대체 어디를 자극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배꼽입니다. 여러분, 배꼽은 그저 탯줄이 떨어진 흉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생명 보일러 스위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 못 들고 뱃살이 찌는 이유는 이 생명 보일러가 꺼져서 뱃속이 냉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차가우면 장이 굳고 소화가 안 되고 뇌가 불안해져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서는 이 보일러 스위치를 다시 켜서 뱃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배꼽 데우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 4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유기발바닥에서 뿌리를 데우고 오이겨드랑이에서 상체 독소를 비웠습니다. 이제 몸의 중심인 배꼽 보일러를 켜야 그 따뜻한 기운이 막힘없이 위쪽 머리, 신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꼽 사이를 건너뛰고 바로 머리 2위나 신경 3위를 자극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샤워 중반부 몸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졌을 바로 이때 이 4위 배꼽 데우기를 하시는 것이 순서상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기 물을 잠시 끄거나 약하게 틀어놓으시고 따뜻해진 손바닥을 바로 그 배꼽 위에 가만히 올려보세요. 비누 거품이 살짝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1분간 원을 그리며 쓸어주세요. 왜 하필 시계 방향일까요? 우리 장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시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희 할머니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30년간 고생한 제2의 뇌를 괜찮다, 고생했다 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세 번째 보너스 혜택을 줍니다. 바로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뱃살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뱃속 실핏줄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배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지방이 더 잘 분해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뱃살이 다 빠지진 않겠지만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아랫배가 쏙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배가 따뜻해지고 장이 편안해지자 김영희 할머니의 뇌는 비로소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뿌리도 따뜻해지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맞습니다. 한밤중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머릿속 걱정 라디오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면 샤워의 3위, 즉 네 번째 순서는 바로 이 걱정 라디오의 진짜 전원 버튼입니다. 자, 100세 통잠 샤워 순서 3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귀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이제는 귀를 씻으라고요?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자리에만 누우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아까 며느리가 한 말, 내일 병원비 걱정,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걱정 라디오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 스위치, 또 하나는 휴식 스위치입니다. 낮에는 긴장 스위치가 켜져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휴식 스위치가 켜져서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처럼 30년간 쌓인 것들이 많은 분들은 이 휴식 스위치가 고장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긴장 스위치와 걱정 라디오가 꺼지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장난 스위치가 있는 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냄새나고 독소가 잘 쌓이는 곳 중 하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귀 뒤, 그리고 귓불 아래 움푹 팬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 숨겨진 쓰레기통입니다. 왜냐하면 냄새를 만드는 피지선과 독소가 모이는 림프절 하수구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닦지 않고 방치하면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듯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듯 독소가 쌓여 두통을 유발하며 주변의 휴식신경까지 방해해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숨겨진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샤워 중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 뒤쪽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닦게 되는 곳이라 샤워할 때 습관처럼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거즈 혹은 샤워 타월의 부드러운 부분에 비누 거품을 살짝 묻혀주세요. 둘째, 귀 뒤쪽과 귓불 아래 움푹 팬 곳을 양쪽 합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톱으로 긁거나 아플 정도로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귀 뒤 피부는 생각보다 약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묵은 때를 벗겨낸다, 쓰레기를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이 네 번째 순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 귀 뒤를 닦았더니 이상하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무려 3가지 보너스 혜택을 줍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지긋지긋한 노인 냄새가 사라집니다. 냄새의 근원인 피지 분비물을 닦아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 모를 두통이 완화됩니다. 막혔던 림프 하수구가 뚫리면서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셋째, 시끄럽던 걱정 라디오가 꺼지면서 불면증이 개선됩니다. 휴식 신경을 방해하던 쓰레기가 치워지니까요. 자, 이제 냄새와 독소, 걱정까지 씻어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김영희 할머니를 괴롭히던 가장 무서운 증상이 남았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걱정했던 치매 증상. 그 깜빡깜빡하고 멍한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면 샤워의 2위, 즉 5번째 순서는 바로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을 뚫어주는 겁니다. 자, 100세 통잠 샤워 순서 2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두피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머리는 보통 맨 먼저 감지 않소?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샤워 시작할 때 머리를 먼저 감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단순한 머리 감기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실핏줄을 직접 뚫어주어 기억력을 되살리고 김영희 할머니처럼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잡는 치료 목적의 두피 마사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몸에 뿌리육이 발바닥도 차갑고 보일러 사이 배꼽도 꺼져 있는데 머리만 먼저 박박 문지른다고 피가 뇌까지 제대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피만 자극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와 기둥, 중심 보일러를 먼저 충분히 데우고 순환시켜야 6위, 5위, 4위, 3위를 거치면서
비로소 머리 끝두피까지 따뜻한 피가 힘차게 솟구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중요한 두피 마사지를 몸 전체가 충분히 데워진 후반부 2위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씻는 순서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럼 왜 두피 마사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생님,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김영희 할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할머니는 냄비를 태울 정도로 깜빡깜빡 하셨을까요? 그건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가 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피를 먹고 삽니다. 피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날라줘야 뇌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뇌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뇌가 굶으면 깜빡깜빡하고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잠 못 자는 것이 치매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럼 뇌로 가는 피는 어디로 갈까요? 목을 타고 올라와서 머리 전체를 덮고 있는 두피를 통해 뇌 속 실핏줄로 들어갑니다. 두피는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셈이죠.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처럼 30년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두피가 마치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정수리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혹시 말랑말랑하지 않고 돌처럼 딱딱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도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딱딱한 두피는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을 꽉 틀어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좁아진 길목으로 피가 찔끔찔끔밖에 못 들어가니 뇌가 굶주려서 깜빡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목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잠을 자도 머리가 맑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두피 샤워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머리 감으실 때 하셔도 되고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몸을 헹구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순서에서는 5번째입니다. 이것이 5번째 보너스 혜택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통 완화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두피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샴푸 거품이 있는 상태도 좋습니다. 둘째,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절대로 손톱이 아닙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가 상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여러분의 두피 전체를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꾹꾹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밭을 갈듯이 이마 위쪽부터 정수리를 지나 목덜미 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옆머리 부분은 귀 위쪽에서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고요. 뇌야, 밥 먹자 하는 마음으로 굳어있는 두피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겁니다. 굳었던 땅을 갈아엎어서 물길 핏기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이 5번째 순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뇌가 30년 만에 신선한 피를 공급받기 시작한 겁니다. 깜빡깜빡하던 증상도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 김영희 할머니가 30년간 참아온 그 가슴 답답함의 응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면 샤워의 대망의 마지막 순서 1위가 바로 그 마음의 보일러입니다. 이곳을 풀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100세 통잠 샤워 순서 대망의 1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끝나는 움푹 팬 곳. 지금 그곳을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혹시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거나 돌덩이처럼 딱딱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그곳에 꽉 뭉쳐 있는 겁니다. 왜 이곳이 1위일까요? 왜 이곳이 마음의 보일러일까요? 바로 이곳이 김영희 할머니가 30년간 잠 못 든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칠 전 김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며느님이 어머님이 냄비를 태웠다. 치매 검사해달라고 쏘아붙였던 그날, 며느님을 잠시 밖에 기다리게 하고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3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며느리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는데 걔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끔 나한테 집만 된다고 냄새 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여기가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명치였습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이자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았던 모든 소름, 분노, 걱정이 전부 이 명치에 차곡차곡 쌓여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답답함, 즉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증상의 뿌리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명치는 제가 만져본 중 가장 딱딱한 돌덩이였습니다. 30년간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 걱정을 하며 참아왔던 그 모든 감정이 뭉쳐있던 겁니다. 이 마음의 보일러가 꽉 막혀서 불이 꺼져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고 잠이 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발을 데우고 귀를 만지고 두피를 풀어도 결국 다시 막히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불면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명치 풀기가 숙면 샤워의 마지막 순서이자 가장 중요한 일위인 것입니다. 저는 김영희 할머니께 이 숙면 샤워의 마지막 순서 1위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샤워가 끝난 후 욕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몸이 따뜻하게 이완되었을 때 마음의 응어리도 가장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다 마치셨지요? 아직 몸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럼 따뜻해진 양 손바닥을 조용히 명치 위에 포개 올려 놓으세요.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끝나는 그 움푹 팬 곳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쓸어주세요. 아프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30년간 고생한 나 자신을 괜찮다, 애썼다 하고 위로하듯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듯이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 없이는 응어리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깊은 숨쉬기입니다. 손을 명치에 댄 채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게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후운하고 길고 가늘게 내뱉으세요. 30년 묵은 답답함과 한숨이 입으로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배가 쑥 들어가게요. 이렇게 5번만 아주 천천히 반복하세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숨쉬기를 하실 때 혹시 눈물이 나오거나 울음이 터져 나오면 절대로 참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셔도 됩니다. 샤워기 물줄기에 혹은 따뜻한 김 속에 30년간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세상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서름을 다 토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30년 묵은 응어리를 녹이는 가장 뜨거운 약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욕실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막혔던 명치가 풀리고 얼어붙었던 마음의 보일러가 다시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숙면 샤워 순서 6가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까지 모두 씻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잠을 위한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남아 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침실에서 하는 마지막 1분 청소입니다. 자, 이제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잠을 위한 마지막 1분 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이불 속에 누우셨죠? 이제 잠들기 직전 팔과 다리를 천장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1분만 가볍게 탈탈탈 털어주는 겁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요.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우리 몸 마지막 골목길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진 실핏줄을 깨우는 겁니다. 굵은 핏줄이 고속도로라면 이 실핏줄은 우리 몸 60쪽의 세포 하나하나의 피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마지막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더러운 피찌꺼기와 독소가 이 마지막 골목길 끄손끝 발끝에 끈적하게 고이게 됩니다. 청소되지 않은 하수구처럼 말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이 찌꺼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아침에 몸이 붓고 찌뿌둥하고 결국 온갖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이렇게 팔다리를 탈탈탈 털어주면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뻥으로 뚫듯이 그 실핏줄 골목길 끝에 고여있던 피찌꺼기와 독소를 심장 쪽으로 다시 싹 돌려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모관 운동이라고 불리며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한 의학 박사는 이 1분 발털기가 30분 걷기 운동만큼이나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너스 혜택입니다. 아침에 손발이 붓는 것, 다리가 무거운 것이 사라집니다. 방금 샤워로 깨끗해진 피가 심장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팔다리에 쌓였던 피로 독소가 잠자는 동안 완벽하게 청소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100세의 건강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잠자리 준비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한 달 후 병원 문이 열리고 김영희 할머니가 혼자서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난번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꼿꼿하게 펴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 뒤를 며느님이 멋쩍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수면제 끊었어요. 어젯밤엔 세상에 5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통잠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은 몰라보게 혈색이 돌고 눈빛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깜빡깜빡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며느님이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게 힘드셨던 걸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치매니 냄비니 하면서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요즘은 어머님이 먼저 웃어주시고 저한테 농담도 하세요. 저는 두 분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간 쌓인 가슴 답답함과 극심한 신경 쇠약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잘못된 씻는 순서에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숙면 샤워 순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순서야말로 100세 건강의 비결입니다. 100세 통잠 샤워 순서 6가지 마지막 1가지. 샤워 중에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6위. 발바닥을 따뜻한 물로 적시고 30초 두드려 우리 몸의 뿌리를 깨우십시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샤워 전 10분 조격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5위. 겨드랑이를 따뜻한 물로 적시고 30초 부드럽게 돌려 상체 쓰레기통을 비우십시오. 4위. 배꼽 주변을 따뜻한 손으로 1분간 시계 방향으로 쓸어 생명 보일러를 켜십시오. 3위. 귀 뒤 움푹 팬 곳을 30초 부드럽게 닦고 마사지하여 걱정 라디오를 끄십시오. 2위. 두피 전체를 손끝 지문으로 1분간 마사지하여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을 뚫으십시오. 그리고 대망의 1위. 명치를 따뜻한 손으로 1분간 쓸어주고 깊은 숨을 5번 쉬며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내십시오. 그리고 샤워가 끝나고 침실에 누우시면 마지막 비결, 팔다리 탈탈 털기를 1분간 하여 온몸 실핏줄 골목길의 피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전부 다 하는데 10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을 치매 걱정과 불면의 밤에서 구해낼 겁니다. 더 이상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냄새 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하게 통잠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십시오. 김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잠 못 들어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 나온 김영희 할머니처럼 잠을 푹 못 주셔서 낮에 깜빡깜빡 실수를 하셨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아마 서로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이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